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무전자에 대한 자금관리 전표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무전자의 결산관리,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펴주시고 회사는 재무전자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실은 다 찍으셨죠? 아까 확인했습니다. 자, 결산관리. 우리가 FAT 1급 준비하면서도 결산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TAT 2급의 결산관리나 FAT 1급에서의 결산관리나 문제의 출제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산을 진행하는 그 프로세스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결산 정리사항을 찾아가지고 수동 결산을 먼저 합니다. 수동 결산이라는 건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는 거죠. 시험에서는 결산 정리 체크사항을 하나나 두 개만 딱 줘요. 하나나 두 개. 그러면 하나나 두 개 중에서 수동 결산을 먼저 하셔라 이거예요. 일반 전표에다가. 그리고 자동 결산을 두 번째 나중에 합니다. 자동 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전표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산 전표 입력이 마무리가 되고 수정후 시산표 만든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만들고 손익계산서 만들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 대체분계 끝내고 재무상태표 작성하면 결산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을 재무전자의 결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고정자산을 등록이 지금 하나밖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고정자산을 등록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는 준비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이거 읽어보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이미 앞에 교재에서 고정자산 등록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바로 수행과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 다음 자료를 등록하여 결산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라. 근데 밑에 주의해 보면 차량 1은 1절의 기초정보관리 부분에서 수행 내용에서 미리 우리가 등록을 했었어요. 그러므로 본 문제에서는 이거는 빼고 이건 빼고 이번에는 건물, 기계장치, 비품 개발비 요 4개를 같이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으로 가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여기에 있죠.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시면은 위에 3개의 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엔터를 3번 그냥 쳐서 위에 있는 셀은 그냥 지나가시기로 했죠. 자, 밑에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고정자산의 이름, 자산명들이 보입니다. 자, 계정 과목 건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정 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나타나는 요 팝업 창에서 맨 위에 있는 건물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계정 과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의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는데 공장 건물의 코드가 101번이라고 했어요. 101 엔터 치고 공장 건물 타자하시고 엔터. 취득일은 거기 취득일자 보시고 입력하세요. 2019년 0228. 자, 2019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금액은 기초에다 입력해야 된다. 단기에 취득한 건물이라면 신규 취득 증가에다 입력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9년도니까 기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에다가 취득금액을 입력합니다. 89 플러스 8,900만 원. 자, 그러면 그동안 감가상각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200만 원이니까 2번에다가 2,200만 원 22 플러스 엔터. 그러면 전기말 장부금액이 계산되죠.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여기 보다시피 장부금액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9번의 상각 방법까지 내려와서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1번 정액법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여기 10번에다 입력합니다. 2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0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경비구분이 500번이라는 말은 뭐냐. 이 500번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공장 건물이니까 감가상각비는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부분을 어디다 반영했냐면 여기다 경비구분 여기를 500번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클릭해서 500번대는 1번이에요. 500번대.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계산이 된 겁니다. 회사 계상상각비는 445만 원인 것이죠. 자, 내용연수 20년간 정액법이니까 8,900만 원을 20년으로 나누면은 1년에 445만 원씩 상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기계장치 또 등록하면은요 세 번째 줄에 계정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기계장치는 206번 클릭하고 확인. 코드는 201번 엔터. 자산명은 기계1. 취득일은 2020년 0201. 자, 이것도 2020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금액을 기초가액에다 입력해요. 98 플러스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말 상각 누계액에다 입력합니다. 3,200만 원. 그러면 장부금액은 6,600이 되겠죠.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금액입니다. 전기말 장부금액. 자, 이제 9번으로 또 내려와서 정율법이니까 0번 정율법 그대로 두고 내용연수 10번으로 내려와서 10년. 경비구분 500번대. 그러면 여기 2번의 경비구분을 다시 1번 500번대로 여기를 고칩니다. 그러면 당기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709만 4천원이 된다. 정률 0.259를 요 미상각 잔액 6,600만 원에다가 요 상각률 이걸 곱하면 이게 나온다 이거.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등록되어 있으니까 비품으로 건너가서 등록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 계정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비품 212번 확인하시고요. 코드는 401 엔터. 자산은 비품 1 엔터. 취득일은 2023년이네요. 2023 1130. 자, 2023년에 취득했으면은 기초가액에다가 취득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4번에 신규 취득 증가에다 입력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300만 원을 여기 4번에다 입력해야 돼. 그리고 상각 방법으로 내려가서 정률법이니까 그대로 두고요. 내용연수 그 밑에 10번으로 내려가서 5를 입력합니다. 5년. 자, 이 비품은 800번이래요. 800번대. 그러니까 판매관리비라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급은 800번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당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정률이니까 요 미상각 잔액이 300만 원이죠. 거기다가 여기 있는 정률 0.451을 곱하기 하면은 이 금액이 나온다. 자, 이제 마지막 개발비 등록하겠습니다. 자, 밑에 5번째 줄에 계정을 더블 클릭해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의 등록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239 개발비 확인. 자, 자산 코드 501. 자산명은 개발비. 자, 취득일이 작년입니다. 2022-0106. 자, 뭐가 조심해야 되느냐? 이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형자산은 이 위에 있는 유형자산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면요. 직접 상각을 하는 자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차감 계정을 차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전기말 장부 금액에는 장부 금액만 남아 있는 거고 그것이 기초 금액이 되는 거예요. 전기말 장부 금액이 그냥 기초 금액이 되어야 돼요. 그 점이 다릅니다. 유형자산은 기초 금액은 무조건 취득 금액이에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전기말 장부 금액이 기초 금액으로 간다. 왜?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개발비 취득 금액이 3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에요. 원래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편의상 얼마를 입력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건 알려준 거에 불과하고 이건 실제로 회계 처리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액에다 입력할 때 이렇게 빼가지고 입력해야 돼. 취득금액에서 60만 원을 뺀 거 240만 원을 기초금액에다 입력하세요. 예, 유형자산하고 다르다는 거죠. 무형자산의 취득금액은 입력하지 않는다. 장부금액을 기초가액에 입력한다. 그리고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입력을 합니다. 예, 실제로 회계 처리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 얼마를 상각했는가 이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입력을 해놔요. 자, 6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해 보세요. 예, 입력을 하면 무형자산이 무슨 점이 다르냐면 앞에서 그동안 이런 유형자산들은 여기다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걸 빼가지고 전기말 장부금액을 딱 표시했어요. 그런데 개발비 무형자산이지 않습니까? 무형자산은 빼지를 않습니다.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입력하더라도 빼지 않고 요거 패스하고 기초가액이 그대로 장부금액으로 온다는 것이 다르다.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그냥 참고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빼지는 않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기초가액에 우리가 뺀 금액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뺀 금액을. 이거 잘 기억하시고 혹시 무형자산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제 요것만 조심하셨으면 돼요. 자, 정액법. 네, 밑으로 내려와서 9번에서 정액법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 10번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경비구분 800번대. 네, 경비구분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말 장부금액 240만 원에다가 상각률 0.2를 곱한 것이 60만 원. 이것이 당기분 무형자산 상각비로 판매관리비에 반영이 된다. 반영되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등록된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숫자가 같은가를 한번 4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네, 잘 됐죠? 네. 그래서 거기 풀이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풀이 내용 여기 주의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여집니다.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하므로 1. 기초가액란에 상각 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상각 후 금액이라는 것은 장부 금액인 거죠. 그것을 알고 계시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입력은 해줍니다. 여기다 비워놓진 않아요. 이것도 채워주긴 해야 돼요. 그러나 빼주지를 않는다. 입력은 하지만 뺄셈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189페이지 가면 이제 고정자산을 등록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장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고정자산 관리대장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미상각, 감가상각 계산이라는 장부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양도자산, 감가상각 계산이라는 장부도 만들 수 있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동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반영하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감가상각비가 계산은 이미 돼 있어요. 계산은 이미 돼 있는데 그것을 결산에 자동으로 반영하려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요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저장을 해 놔야 돼요. 자, 밑에 필요지식 읽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결산 시점별로 감가상각비 계산 명세를 조회한다. 결산기준 감가상각 계상에서 결산 월별로 조회한 다음 반드시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가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 월별 감가상각비 자산별 총괄표에 조회가 된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하면 결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이걸 작성해 가지고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은 12월로 작성을 해 가지고요. 결산월을 기능 모음에 가 가지고 저장 누르면 끝나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에 가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는 여기에 있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월은 우리가 12월로 입력합니다. 12월 31일로. 경비 구문에서는 그냥 전체에서 엔터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등록한 계정 과목별로 차량, 운반구, 비품, 개발비, 건물, 기계장치, 판매관리비와 500번대 제조경비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 해보면 여기 12월까지의 감가상각비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의 감가상각비, 해당 계정 과목, 예를 들어서 공장 건물 클릭하면 공장 건물이 12월에 감가상각비가 계산됐다는 거 12월이라는 곳에 표시가 되죠. 만약에 여기 비품 22만 5,500원 이거 클릭하면은 소개 말고 여기 코드에 있는 걸 클릭하면 밑에 12월에 상각비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기능 모음 누르셔가지고 기능 모음 눌러보면 기타라는 그룹 안에 저장 있어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네, 확인. 이렇게 하고 이거 닫아주시면 돼요. 네, 우리가 고정자산을 등록한 다음에 월별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해서 저장하는 작업까지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자산 등록 메뉴 말고 여러가지 장부를 다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것만 우리가 실습을 해본 이유는 이것은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191페이지에 있는 표는 무엇이냐? 오늘 수업 처음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할 때는 결산 정리사항을 전부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 중에서 수동결산을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수동결산이라는 것은 일반 전표를 가지고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내용을 수동결산에 반영하는 것이냐? 이 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비용의 예상, 수익의 예상, 소모품의 정리,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매도 관한 증권의 평가,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중에서 비정상 감모는 수동결산,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12월 31일자로 2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해야죠. 선납세금의 정리, 외화자산의 평가, 외화부채의 평가, 대손충당금을 환입시키는 것은 여기까지가 수동결산사항이다. 거기에 따른 분계는 옆에 이렇게 분계가 계정과목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예제는 우리가 TAT 2급이니까 예제는 안 만들어 놨네요. FAT 1급에는 이게 예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설명도 제가 했죠. 자, 다음 장 자동결산,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자, 자동결산은 어떤 사항을 자동결산하는 것이냐? 여기 있는 6가지.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을 입력해 가지고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분계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아까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입력을 다 해놨죠. 그것을 자동결산에 반영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물론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상대되는 비용은 퇴직급여이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의 상대 계정 과목은 비용으로서 대손상각비죠.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같은 거 이런 설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 계상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자동결산사. 그래서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를 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수행과제가 5개가 있네요. 자, 5개의 결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결산에 반영해야 될 결산 수정 분계는 5건이 있다. 자, 첫 번째 건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부터 보면서 자동 결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 뒤로 밀어놓고 수동 결산할 것만 쫙 먼저 하겠습니다. 자, 1번 9월 4일 날 납부한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수행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보험 적용 기간은 9월 4일부터 내년 9월 4일까지가 보험 기간이에요. 납입액은 120만 원을 납입했고 1할로 미경과분을 1할로 계산해라. 자, 월할이라는 것은 몇 달이 미경과됐느냐? 이게 개월수로 계산하는 건데 1할이라는 건 날짜를 세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양편 넣기로 날짜를 세라. 양편 넣기라는 것은
보험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짜를 모두 기간으로 넣는 게 양편 넣기입니다. 그래서 1년 총 일수를 366일로 반영해라. 이런 계산 조건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계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4년도 2월 달은 28일까지 있는 걸로 가정해라. 네.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 24년도의 카렌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 달력을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험 볼 때 네이버를 딱 실행해가지고 네이버 달력을 보면 그 부정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가피하게 달력을 봐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 시간 있잖아요. 이걸 딱 눌러서 여기서 달력을 봐야 되겠죠. 네, 볼 때도 한번 감독관한테 물어보면 좋습니다. 네, 달력 봐야 되는데 여기 컴퓨터에 있는 달력 보면 되겠느냐.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서 2024년도로 이게 달력, 너무 많이 돼요. 여기서 2024년 2월을 보게 되면요, 29일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네, 29일까지 있잖아요. 네, 24년도 2월달 달력입니다. 29일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험에서는 28일로 가정해라고 그랬으니까, 예, 이럴 때는 달력을 미리 보면, 달력을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주어진 전제 조건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경과 기간을 세야 되잖아요. 자, 보험 기간이 내년 9월 4일까지니까 미경과라는 건 어떻게 세는 거예요? 24년 1월 1일부터 9월 4일 날까지의 날짜 수를 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 수가 며칠인가 해서 분자로 하고 밑에 분모를 전체 366일로 해서 120만 원을 요 비율로 나눠야 돼요. 120만 원 곱하기죠,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이 메모지에다가 이제 이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메모지에다 잠시 메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월 달은 31일까지 있고 1월부터 세야죠. 1월부터 24년 1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의 날짜 수를 세는 거예요. 그게 미경과니까 2월 달은 28일까지 있고 3월 달은 31일까지 있고 4월 달은 30일까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적어봐야 돼요. 5월 달은 30일, 6월 달은, 이걸 한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은. 30일. 7월 달은 31일. 8월 달도 31일. 9월 달이 4일까지죠. 4일. 여기에 숫자를 다 더하는 거예요. (247) 나오나요? 계산 맞았겠죠? 계산은 항상 한 2번 정도 해보면 됩니다. 247일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 양편 넣기 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양편 넣기 아니면 한편 넣기로 시험을 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한편 넣기로 문제를 냈다. 그러면 여기 끝나는 날을 여기 9월을 4일로 하지 말고 3일로 하게 되면 한편 넣기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날짜 하나를 빼든지 끝나는 날짜 하나를 빼든지 일수를 하나를 빼주는 것을 한편 넣기라고 그럽니다.
시작 날짜와 끝 날짜 중에서 하루를 빼주는 것은 한 편 넣기 세기라고 그러고, 양편 넣기 세기 그러면은 시작 날짜와 기간을 계산할 때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모두 하루로 계산하면은 그것은 양편 넣기가 된다. 자, 247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갖고 120만 원 곱하기 247일 나누기 366일, 여기 총 일수를 366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산을 합니다. 120만 원 곱하기 247 나누기 366. 네, 그러면 809836이 나오네요. 809836을 이제 메모지에다 메모해야지. 809836.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809,836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숫자를 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 전표를 입력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아시죠? 기간 미경과한 기간 미경과분의 보험료는 뭐다? 선급 비용이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이 되고요. 대변은 우리가 보험료 비용을 취소시켜 주죠. 자, 그런데 이 보험료가 공장 보험료인지,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보험료인지는 여기에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9월 4일 날 전표를 조회해 가지고 800번대 보험료인가 500번대 보험료인가를 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서 그래요. TAT 2급은 제조업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항상 비용은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 가가지고 9월 4일 날을 조회해 보세요. 일반 전표에 가서 9월 4일 날을 조회하면은 9월 4일 날 전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차변의 보험료 821이죠. 821, 120만 원. 아, 이것은 판매관리비 보험료였구나. 자, 이제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날짜를, 일반 전표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꿔야죠.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자, 대변의 보험료. 자, 대변의 830일. 아니, 820일? 820일 보험료 쭉쭉쭉 네, 적용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아까 메모한 금액 809836. 네, 9분의 이제 이거는 차변. 자, 3번 차변에 선급 비용인 거 아시죠? 선급 비용 133번. 네, 나머지 적용 생략하고 차변에다가 똑같은 금액 809836 이렇게 선급 비용 자산 증가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 이러한 수정 분계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은 베스트 회사에서 2022년 5월 1일에 차입한 US 달러 20만이다. 상환 예정일은 26년. 그러면 지금이 23년 결산일이니까 앞으로도 24, 25, 26 예. 2년 4개월이 남았으니까 아직도 외화 장기 차입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화 장기 차입금이며 적용 환율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환율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는 1달러당 한화 1,000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1,000원으로. 그런데 이번 23년도 결산일에는 1달러가 1,100원으로 확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차입금을 갚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년 4개월 후에 갚아야 되지만 우리가 외화 장기 차입금을 달러로 20만 달러를 회계 처리해 놓은 게 아니라 원화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 기준일에 환율을 가지고 표시를 해야 돼요. 원화로. 그러면은 얼마를 증가시켜야 되느냐? 환율이 올라갔죠. 외화 부채는 환율이 상승하면 부채가 증가합니다. 외화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자산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부채가 있는 회사는 부채가 증가하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고 외화 자산이 있는 회사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일단 좋아요. 자산이 그냥 증가하니까. 자, 그래서 외화 부채가 많은 회사는 환율 때문에 재무구조가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빠지는가 볼까요? 1달러당 100원이잖아요. 1달러당 100원. 100원에다가 20만 달러 곱하면 되죠. 2천만 원이죠. 예. 20만에다가 동그라미 2개, 100원이니까 콤마. 네, 그래서 2천만 원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개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 대변이죠. 부채 증가니까.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2천만 원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외화 환산. 자, 외화를 20만 달러 외화를 환산했다 이거예요. 요 환율로.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차변에 회계 처리하면 돼요. 외화 환산 손실. 자, 이거 외화 자산, 외화 부채의 평가는 뭐예요?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아까 우리 수동분계 정리사항이 아까 확인이 됐었죠? 191페이지에 외화 부채의 평가 수동분계 사항. 자, 그러면은 12월 31일자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2천만 원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두 번째 전표. 차변 먼저 입력한다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935조. 쭉쭉쭉쭉 가가지고 2천만 원. 2천만 원 비용 발생. 자, 대변 4번이죠. 대변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이건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부채니까 거래처는 필요하죠.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베스트죠. B2. B2로 검색하면 베스트 CO LTD 거래처 코드 1010번. 자, 대변에다가 2천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외화 환산 손실 그리고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 코드는 꼭 코드로 넣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 자, 우리가 기말 재고액이 뭐냐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있고 기말 제품 재고액. 제조회사니까 여기 기말 제공품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제조업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근데 우리 회사는 제공품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재료 재고액이 90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재고액이 2,700만 원. 여기서 뭐가 다른 점이 발견되느냐? 원재료가 장부하고 실제 재고조사한 게 차이가 나요. 여기 실사 내역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재고조사한 내역이다 이거예요. 입력은 반드시 실제 재고조사한 내역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때는 장부상의 내역을 가지고 입력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재고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900만 원을 입력할 때 이걸로 끝내버릴 수가 있고 이 100만 원의 차이를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할 때가 있는데 여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이라고 그랬네요. 원재료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지금 100만 원이 발생해 있단 말이에요. 재고가 100만 원 부족해요. 500개 해야 되는데 450개가 50개가 어디로 없어졌는데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건 뭐냐? 도난이나 관리 소홀로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봐야 돼요. 100만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일반 전표에다가 이건 수동분기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상 감모다 그러면 수동분기를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그냥 이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수동분계가 하나 필요합니다. 100만 원짜리. 비정상이니까. 100만 원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대변의 원재료를 하는데 요때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돼요. 타계정 대체거래. 비정상 감모를 수동분계할 때 대변에 이게 원재료가 가거든요. 없어졌으니까. 그때 적요 8번을 넣어야만이 매출 원가에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들어가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만 반영되도록 하려면은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됩니다.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 문제에서 요 비정상 감모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비정상 감모만 100만 원만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서 합니다. 자, 12월 31일 밑에 이제 세 번째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3번 차변에 재고로 검색해 보세요. 재고로 하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939. 네. 거래처 코드나 적요는 생략. 네. 적요에다가 그냥 이거 하나 넣어줄까요? 2번 적요 원재료 감모 손실.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자, 금액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대변의 원재료. 대변의 원재료. 이것의 적요 코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의 적요 코드를 빼먹으면 틀려요. 8번. 코드에다 8번 넣으세요. 타계정으로 대체액. 이걸 넣어야 된다. 100만 원. 이걸 꼭 넣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수동분계 할 것만 일단 했고 4번에서는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했던 자료에 의해서 결산에 반영하라. 이거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자동 결산해서 한꺼번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3천만 원을 계상하는데 법인세 중간 납부한 거 있었거든요. 우리 어제 전표 입력하면서. 그 다음에 원천징수 네, 선납세금 네, 원천징수한 것도 있었어요. 원천징수한 거. 네. 뭐냐면 기억날는지 몰라요. 어젠가 그저께 우리 수업할 때 정기 예금이 만기돼 가지고 거기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한 거 있죠, 세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 이거는 수동분계 세금,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수동분계. 그래서 선납세금만 수동분계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자동분계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냐하면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자동분계에서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미지급 세금이 되거든요. 그러나 수동분계에서 우리가 미리 낸 세금을 법인세로 미리 바꿔가지고 미지급 세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합계 잔액사항표로 갑니다.
합계잔액사항표를 12월 31일 결산일로 조회를 해서 선납세금, 당좌 자산의 맨 끝에 있네요. 선납세금의 요 잔액을 전부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수동분계로 하는 거예요. 자, 이 9993200을 복사를 해놓으세요.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C. 이렇게 복사되는 것은 메모하는 것보다 이게 컨트롤 C로 복사해 오면 더 쉽습니다. 네, 해가지고 일반 전표로 가세요. 일반 전표에 네 번째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법인세 등 998. 자, 거래처와 적용은 그냥 생략하세요. 그리고 차변에다 붙여넣기. 9993200. 자, 내려와서 대변에 선납세금 자산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붙여넣기. 뭐 적용 코드를 만약에 이용한다면은 뭐 적용 코드 뭐 이용한다면 선납세금에는 여기 당기 법인세 등으로 대체한다. 여기 4번 코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타자를 해도 되고요. 시험에서 적용은 이거는 비워놔도 됩니다. 아까 원재료에 대한 아까 세 번째 전표에서 8번 타계정 대체 이런 코드를 빼먹으면 틀려요. 그러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동 분계가 여기 3번부터 5번까지인데 그 중에서 비정상 감모 수동 분계로 처리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 엔화이라든가 원천 징수한 이 선납세금 수동 분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분계에서 나머지 요거를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됐으므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 자료에서 자동 분계 이어서 할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